관련된 액티비티가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소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산 영흥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윤명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제너레이티브 뉴런과 포라미널 스테노시스에서 시행한 엔도스코피 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엔도스코프의 단면 사진입니다. 엔도스코프에는 라이트 소스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또 이리게이션 채널이 있고요. 워킹 채널이 있습니다. 워킹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포셋, 펀치, 기구들을 넣었다 뺐다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엔도스코피 퓨전을 생각할 때 제일 큰 장애물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피클 케이지, 크고 단단한 피클 케이지가 워킹 채널하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과정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워킹 채널을 통해서 원칙만 아주 빡빡하게 집어넣어서 소프트 퓨전을 주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원칙을 메시에 싸서 또 이렇게 안으로 넣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조이맥스사에서 이렇게 엔도루 시스템이 나오는데, 과감하게 이제 엔도스코프를 작업을 하다가 그 과정을 시약 가이드로 다시 바꿔서 플로로스코프 가이드에서 게이지를 집어넣는 과정으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특정 회사를 뭔가 디스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엔도루 시스템은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엔도스코프 수술을 계속 진행하다가 이제 케이지를 넣어야 될 때는 엔도스코프를 다시 빼고 시약을 다시 집어넣고 시약 가이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수술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는 부분이 단점인 것 같고요. 이 과정 자체가 블라인드 테크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약 가이드에서 케이지를 넣을 때 루트 인저리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엔도스코피 퓨전을 하면서 이런 제한점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면서 엔도스코피 퓨전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용되어지려면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퍼레이션 타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플립이나 딜립이나 틸립을 하시면서 한두 시간 안에 수술을 하시는데, 엔도스코피 퓨전을 시행한다고 해서 5시간, 6시간째 하고 있다면 그런 합리적인 방법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퍼레이션 타임도 오픈 퓨전 정도의 어떤 비슷한 정도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퓨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니언입니다. 그래서 엔도스코피 퓨전이 좀 더 대중화되어서 이용되어지려고 하면 뭔가 유니언 레이트 자체를 좀 올려줄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루트 인질에 대한 안전성이 있는지를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엔도스코피 퓨전 과정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슈피라 아티클 프로세스 SAP를 파션하게 있게 리섹션을 해서 캠빈 트라이앵글 자체를 좀 넓혀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PELD라는 캠빈 트라이앵글을 통해서는 케이지를 넣기도 힘들고 작업을 하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스테오톰을 이용해서 SAP의 어퍼 할프 부분을 제거를 하고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스테오톰으로 위쪽 부분을 포라로플라스티를 진행하고 나면 디스크나 루트 자체가 아래쪽에서 보는 에피드로스코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고요. 특히 이 방법은 인스타빌티가 없는 경우에 포라미널 스테노시스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의 논문이 있어서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케빈 간이 뉴욕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47명 환자에서 오픈 윌체 테크닉으로 이렇게 오픈 파셜 바스큐토미를 쳐줬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런 논문입니다. 엔도스코프로 시행하지만 보시는 사진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캠빈 트라이앵글을 넓히고 하면 루트 인절에 대한 리스크를 일단 줄일 수가 있고요.
피크 케이지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보통 디섹토미를 하는데 시간 소요하는 것처럼 퓨전에서도 디섹토미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꼭 이렇게 SAP를 날려줘서 엔도스코피 뷰가 되어야지 좀 더 수월하게 배솔로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도스코피 어프로치가 배솔로지를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따라서 OP 타임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그 기구를 가지고 어차피 퓨전을 하게 되면 리버나 케이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기구로는 이걸 넣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핸드메이드로 이렇게 좀 큰 사이즈 15mm 이상 되는 사이즈 시스를 철공소에 그냥 부탁을 해서 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통해서 보시는 사진처럼 리버와 케이지를 넣었습니다. 시스는 제작을 했는데 어차피 피크 케이지를 넣으려고 하면 워킹 시스가 너무 작아서 워킹 채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서 논문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본칩을 넣어서 소프트 플립을 하자고 하니까 성에 차지가 않는 거죠. 뭔가 단단한 피크 케이지가 좀 들어가줘야 퓨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터 시스는 그대로 두고 엔도스코프를 빼낸 후에 리버나 케이지를 엔도스코프 앞쪽에서 넣어서 락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일체형으로 집어넣어가면서 이제 루트로 확인해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케이지나 리버가 들어갈 때 루트를 확실히 볼 수가 있었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야를 굳이 바꾸는 그런 프로세스가 없었기 때문에 OP 타임을 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딜립이나 올립 수술에 이런 BKG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BKG가 스타빌리티나 유니언 같은 부분에서 큰 장점이 있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엔도스코프에서는 이런 BKG가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뭔가 유니언 레이트 관점에서 어떻게 엔도스코피 퓨전을 유니언 레이트를 올려볼까 생각을 하다가 코러스 코팅 케이지나 바나나 쉐입으로 된 좀 단면적인 넓은 케이지, 익스펜더블 케이지 같은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지는 꼭 엔도스코피 퓨전만의 장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오픈 서저리를 하더라도 이런 케이지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엔도스코피 퓨전을 하면서 이것이 엔도스코피 퓨전의 장점이다 생각하는 게 엔드 플레이트 프리퍼레이션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퓨전을 할 때 리머를 디스크 스페이스로 넣게 되고요. 이때 제거하는 부분이 인터볼테브럴 디스크와 엔드 플레이트의 카트리지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오픈을 하는 트레디셔널 과정에서 리딩과 큐레티지는 블라인드 테크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심하다든지 올드에이지 같은 경우 의도와는 상관없이 콜티칼 본이 디스트럭션이 많이 되어서 수술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콜티칼 본이 많이 제거되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요. 콜티칼 본 데미지가 많으면 결국 이것이 케이지에서 사이렌스를 유발해서 결국 롱텀 안에 오면 유닛 레이트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엔도스코픽 퓨전을 시행할 때는 델타라는 빅 사이즈의 스코프를 주로 사용하는데 엔드 플레이트 프리퍼레이션 할 때는 일반적으로 쓰는 컨벤셔널 작은 스코프를 디스크 스페이스 안에 밀어넣어서 스코프를 직접 보면서 카트리지를 제거했습니다. 의외로 그 베벨 시스의 팁을 활용을 해서 카트리지를 제거하면 쉽게 제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직접 보면서 좀 충분하게 세이빙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술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시는 그런 핀넬 쉐입의 어떤 기구를 한 3개 정도 같이 준비를 해서 수술 시작하면 한 30cc 모집을 한 10cc 나눠서 이 준비를 해놓고 아주 번거로워할 때 또 본 집어넣는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싱글 레벨 엔도스코피 퓨전 할 때 평균 시간은 9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일반적으로 좀 빨리 하시는 분에 비하면 클립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리비전이나 ASD 같은 경우는 90분 조금 더 빠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봤을 때
기존 박혀있는 스크롤을 빼기 위해서 미드라인 인시전을 이용하게 되면 다이섹션 자체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과정을 풀큐테니어스로 스크롤을 제거한다면 한 10분, 15분 하면 금방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리비전이나 ASD 같은 경우는 훨씬 시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67세 여자 환자로 6개월간 지속된 포스볼토페인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히스토리상 다른 병원에서 8년 전에 포파이브의 포스트라테럴 퓨전을 시행한 환자입니다. 어떻게 보기에 퓨전 레벨은 별 이상 없어 보였는데요. 환자는 계속 아프고 해서 MRI를 좀 찍어봐야 되겠다. ASD가 아마 생긴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환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8개월쯤 있다가 다시 내원을 했습니다. 환자의 미로는 어차피 MRI 찍고 또 수술하게 될 거고 그러면 첫 번째 수술한 병원 확산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수술을 받고 왔거든요. 그런데 증상 별 나아진 건 없었고 제가 이게 환자 다시 왔을 때 엑스레이 보고는 좀 놀랐습니다. 퓨전 레벨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저기가 또 디컴프레션에 대해 있어서 무슨 이유인지 의아했는데 MRI를 다시 찍어봤습니다. 환자의 바이브엑스원 쪽에 보라밀 스테노시스가 좀 심하게 관찰되는 게 메인 패솔로지 같고요. 포파이브가 아마 디컴프레션 하면서 듀랄테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닝고실이 굉장히 크게 생겨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메닝고실이 저도 조금 찝찝하고 겁이 나서 뭔가 수술하기는 깨름직하고 그래서 루트 블락을 하고 또 뉴로플라스틱까지 끌고 나갔습니다. 근데 효과가 전혀 없어서 환자는 계속 아프다고 그러고 퓨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환자한테 제가 생각해본 서지컬 옵션입니다. 첫 번째는 퓨전하지 않고 바이오S1의 포람노플라스티나 파셜 파스텍토미 같은 디컴프레션만 시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S1의 메닝고실까지 같이 리페어하는 쪽으로 플립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바이오S1 틀립이나 엔도스코픽 퓨전을 시행하면 메닝고실을 좀 건드리지 않고도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바이오S1에 저는 정형외과라서 알립은 잘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 계신 선생님도 알립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알립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S1에 엔도스코픽 퓨전을 시행했습니다. 기존 스크류는 펄큐텐스도 빼어내고 아래쪽에 퓨전을 했고요. 수술 과정입니다. 엔도스코프를 파세 조인트에 처음 위치를 시키고 파세 캡슐이 익스포저 되면 모스터통을 이용해서 SAP를 칩니다. SAP 위쪽 부분을 쳐내고 디스크가 보이면 8mm 리머 정도를 넣어서 살짝 돌려주면 디스크 머티리얼이 조금 이렇게 금방 해체가 됩니다. 굳이 이 과정에서 빡빡하게 큰 리머를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목적 자체는 디스크를 좀 제거하기 수월하기 위해서 한번 하는 작업이니까요. 그래서 포셉을 이용해서 엔도스코프를 넣은 후에 포셉을 이용해서 디스크를 제거하고요. 카트리지를 이렇게 서포터를 보내서 제거를 했습니다. 서포터를 보내 직접 보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서포터를 충분히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이 과정 모두에서 항상 LCD 노드 어디 있는지는 수시로 확인을 하고 수술을 진행해야 됩니다. 포스트오피 사진입니다. 퓨전이 됐고요. 의외로 MRI 찍어보니까 메닝고실 사이즈가 줄었습니다. 제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닌데 스크류 박다가 어디 건드린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환자는 증상 좋아하시는 것보다 이 사이즈 줄었다고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포스트오피 사진입니다. 3일째 찍은 사진인데요. 드레이지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피 나온 게 해모박 라인에만 좀 묻어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환자인데 이 환자는 58세 여자 환자고 보스렉 라디에이팅 펜과 클라우디케이션을 주소로 내왔는데 환자 히스토리가 조금 복잡합니다. 2009년도에 스파이럴 스테노시스로 포파이브를 포스트라테럴 퓨전을 했었고요. 3년 지나서 아래쪽 바디에 디스크가 생겨서 MD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년 후에 포라밀 스테노시스가 오면서 플립을 바이브S1에 다시 시행한 거거든요. 수술이 계속 여러 번 반복되고 계속 아프고 하다 보면 이제 우울증도 오고 햅 스모크가 되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 이제 갔는데
이제 수술 그만해라, 더 이상 해가지고 재미가 없을 거다 해서 스파이널 코드 스티뮬레이션을 넣었는데 이것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투쓰리에 리스테시스가 확정되고 스테노시스에 HMP가 럽처되어서 왼쪽으로 마이그레이션 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도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쓰리만 디컴프레션 하실 분도 있을 것 같고요. 투쓰리의 플립, 그러니까 스테노시스 자체를 디컴프레션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투쓰리의 틀립이나 엔도스코픽 퓨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틀립이랑 엔도스코픽 퓨전은 전혀 다른 방법이겠지만 같은 서지컬 플랜을 이용하기 때문에 같이 그룹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3사에 이제 스킨 리전이 생기게 되니까 처음부터 롱레벨 퓨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2,3의 엔도스코픽 퓨전을 시행했습니다. 저도 환자 스토리가 디프레션도 있고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롱레벨 하기 좀 겁이 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럽처된 디스크를 우리 보통 디섹토미 할 때는 좀 제거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SAP를 치고 들어가면 에피드로스코픽 뷰가 되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라의 벤트럴 사이드를 다 디컴프레션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뷰라의 벤트럴 사이드 디컴프레션은 다른 오픈 서저리에서는 좀 하기 힘든 엔도스코픽 퓨전만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캠핑 트라이앵글이 넓혀놨기 때문에 한 시야에서 HT 노드와 트래버션 노드가 한꺼번에 다 디컴프레션 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피 사진입니다. 앞서 그 해모박이 양이 얼마 안 나와서 이게 첫 번째 제 케이스였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해모박을 안 박았습니다. 그래서 퓨전 많이는 아니고 한 20개 정도 했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해모박 안 박아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이 발표를 하고 나니까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해모박 루틴으로 쓰고 있는데 드레이니지 비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65세 여자 환자고 포스렉 라디팅 페인으로 주소를 내원했습니다. 7년 전에 4-5S1 클립을 시행하고 있고요. 컨서버티브 했는데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퓨전 사이트는 별 문제 없어 보이고요. MRI를 보면 3사 쪽에 좀 마일드하게 그냥 HMP와 스테노시스가 있어 보이는데 환자 증상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양쪽 다 포람이나 스테노시스가 굉장히 심하게 와서 태시견하기라도 보이지 않는 소견이고요. 저는 이 케이스가 엔도스코픽 퓨전의 제일 좋은 인디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코프를 넣어서 제거를 하고 입시라테랄, 콘트라테랄 로드를 다이렉트 디컴프레션을 했습니다. 스코프를 보면서 엔드플레이트 프리브레이션 하고 케이지를 넣었습니다. 포스트오피 사진입니다. 포라미널 스테노시스 때문에 시행한 수술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양쪽 포라미널 사이드가 다이렉트로 디컴프레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세스 자체를 엔도스코프를 보고 하기 때문에 텔립이라고 일단 명명을 좀 해봤습니다. 텔립은 미니멀 베이시브하게 블리딩이 적고요. 틀립이나 들립, 올립이 인다이렉트 디컴프레션에 기반한 방법인데 반해서 텔립은 엔도스코프의 도움으로 다이렉트 디컴프레션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엔도플레이트 프리브레이션 시에 서브코너라고는 충분히 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케이지의 서브사이던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리비전이나 ASD 케이스에서 더 심플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미니멀 베이식 퓨전의 좋은 옵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다 하셨고요. 사용자님, 세분 지난해 나오셨으니까 궁금하신 점 코멘트 해주십니다.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저는 이제 청중의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연주에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엔도스코프를 이용해서 엔드플레이트 프레퍼레이션 하는 그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컨벤셔널 서저리를
앞설 수 있는 그런 컨셉이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미래에 이런 수술이 좀 우리가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안 교수님께 주겠습니다. 아까 비디오가 들어가자마자 유한표를 잘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밖으로 많이 서울서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걸 저희가 없을 것 같고 좀 추진해 봤습니다. 비디오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미드라인에서 예를 들면 미드라인에서 얼마나 어떠세요? 예, 기준이 기준은 이제 그 타겟 포인트가 어디냐가 중요하고요. 엑스트라 포라미날 쪽이냐 아니면 좀 프록시말 쪽이냐 그거가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프록시말 쪽이면 조금 더 호리존탈한 그 오리엔테이션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요. 엑스트라 포라미날 쪽이면 약간 이제 스티프하게 들어가는데 되게 한 스티프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45도 정도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고요. 35도는 50, 60 정도? 네, 이제 사람 몸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되고 좀 더 프록시말한 이제 아까 그 환자인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라테랄로 들어갔죠. 항상 한 9cm에서 10cm 정도가 들어갔던 것 같고 그 우리가 트랜스포라미널 어프로치 할 때 CT하고 MRI를 쓰는데 사실은 그걸로도 설명 안 되는 그런 공간적인 뭔가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넣어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것도 좀 호리존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5S1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각도도 중요하지만 도살룻 갱글리온을 다치지 않으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제 제일 관건이라서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환자가 깨어있다는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반응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그 엑시팅 루트에서 먼 쪽부터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 들어가면서 시리얼 다일레이션을 하고 제가 말한 시리얼 다일레이션이라는 건 디스크를 디스럽션 하는 건 아니고요. 디스크 스페이스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애뉴러스 직전까지 조금씩 넓혀가면서 하는 테크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제가 좀 다른 분을 타는데 여쭤보는데 다 들어가는 그 하고 랜딩하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에 따라서 환자의 그 보너스 스트럭처의 쉐입이라든지 또는 리전, 셀프, 파이러스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진행이 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나를 많이 들어보는 거겠지만 어떤 그런 그 기준을 우리가 좀 모여서 엔트리 포인트하고 랜딩 포인트를 조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장황스럽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도 CT, MRI, 엑스레이를 잘 보면 길이 있기는 하죠. 아예 생각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안녕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포라미널 플라스틱을 할 때 이제 랜딩이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 포라미널 플라스틱 테크닉은 크게 보면 이렇게 플로팅해서 하는 테크닉도 있고 더킹해서 하는 테크닉도 있고 봤을 때는 사실 이 화세 SAP 바깥쪽에 살짝 거쳐서 랜딩을 한 다음에 프로시저를 시작한다는 자체가 사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 매칭을 들어갔을 때 어디가 없는지 모를 수도 있고요. 그건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더킹 메소드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버티컬 러치에 더킹을 하는 게 맥스모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SAPI 더킹을 하고 이니셜 리무트 공간을 만들고 안전하게 그 뒤에 이제 딜레이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그 생각은 어떠신지? 제 생각은 종이장 한 장 들어갈 공간이 있으면 도킹을 시킬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이장 한 장이 들어가는 니들 하나거든요. 니들 하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넓혀가면서 어프로치를 하는 거라서 더구나 환자는 깨어 있으니까요. 그 반응을 보면서 하면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조금씩 넓혀가면서 도킹을 하고 어느 정도 도킹이 되면 엑시팅 루트가 보일 정도라고 싶으면 엔도스코프를 넣으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종이 한 장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테크닉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그래서 요새는 별로 권유는 안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김명선님한테 좀 질문 드리시면 그 챌린지한 케이스를 통해서 많이 도전을 받고 많이 배웠습니다. 가나다의 포스터 외를 보면 좀 미국의 약간 미국에서 앞쪽 디스크가 좀 컬컬이 덜 됐다는 느낌이 좀 제가 아무래도 캠페인 트라이앵글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든 게 캠페인 트라이앵글을 좀 더 오프닝을 하시고 그래서 프레퍼레이션 하실 때는 조금 틀린 MIC처럼 트레이스를 조금 버티컬하게 바꾸면서 골고루 프레퍼레이션 테크닉을 좀 구사하시면 포스업 MR이나 패션 뱅크를 올리는데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테크닉을 조금 개발하셔서 다음번에 좀 보여주시면 더 좋은 것 같고요. 질문하는 15mm 아까 가장 큰 다이아미터 스펙이 15mm라고 하셨나요? 15mm 이상도 16mm, 17mm 만들었는데 케이지 자체가 보통 15mm 이상 잘 들어가는 게 없어서 보통 15mm. 네,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 섹션 마치도록 우리 감사합니다. 네. 화면 다 됐습니다. 먼저 아정 교수님, 뜻깊은 방향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해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윤경수 오늘 이하동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그동안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바로 앞에 내려가면 함춘원에서 디너 저녁 식사가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뒷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visiting to this third NASA's meeting. We have some today dinner. If we have a time to attend there and we discuss so many things. Thank you so much.